네, 우장 브리핑 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종합주가지수 2600 갑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은 종합주가지수 2200 깹니까? 질문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수가 급락하든 급등해도 올라갑니까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2600 가냐 2200 가냐 그냥 기승전 삼성전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기승전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일 때 그 외에 다른 20개 종목의 에너지.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는데 다른 거는 이제 뉴는 빠진다고 제가 판단해 드렸어요. 지금 2600이라면 파생으로 245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225 평균 단가라면 20포인트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현재에서 6% 정도의 인덱스 에너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러면 6%라면 코스피 200을 100으로 놨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8%, 29% 차지하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예를 들어서 30%라고 쳐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6% 정도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한 15에서 20% 정도 에너지가 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6만원이라면 7만원에서 8만원 사이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7만원, 8만원 가냐는 기승전 외국인 마음이죠. 10월 초 정도면 판가름 날 거고요. 반대로 이장 2250 깹니까? 라는 거는 2250 깹니까? 라는 건 파생 시즌으로 300 붕괴 300. 여러분들 6월 15일 날 여기 공격했었죠? 그때는 2030이었는데 지금 똑같이 지수 300 12월물은 2250 정도일 겁니다. 200포인트가 넘죠? 6월 15일 저점보다는요. 근데 인덱스로는 한 7.7% 빠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5만원 붕괴하는 겁니다. 외국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2600 갑니까? 2250 깹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4가지 그림 그려놓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놓고 에너지를 보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 투자 안 하죠. 먹을 게 있어야 투자하죠. 삼성전자 55,000 사신 분들이 지금 10% 정도 수익 나는데 그거보다 거의 5배에서 10배 가는 게 허다한데 같은 돈 갖고 상대 수익률을 체크하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롱숏이에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요. 네이버에서 NC소프트를 그대로 같은 비율만큼 빼버리면 지수는 그냥 똔똔이에요. 요번에 롤오버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요번 옵션 만기 때 카카오 네이버 매수를 청산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12월물 이 에너지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먹을 거 없으니까 삼성 SDI 먹을 거 없으니까 LG화학 먹을 거 없으니까 다 현금 만들어라. 심지어는 현대차 현금 만들어라. 이 파생 때문에 이런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100포인트 오르든 100포인트 빠지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거기에 3배, 5배 줄 수 있는 섹터가 뭔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요새 삼성전자 올리는 게 이게 폭탄제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45도 각도 에너지로 빠지는 종목 있죠? 이 빨간색, 까만색, 하늘색 이 세 가지로 전개되는지 확인하세요. 요새 소마제 17,000에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까만색으로 패턴 주는지 파란색까지 빠지는지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그럼 17,000원 샀어요. 15,000원이에요. 추가 안 삽니다. 15,000원이나 17,000원이나 심지어는 2만원이나 이런 세력제 소마제는 15,000원에서 2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갖고나 잘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 파란색 가면 더 삽니다. 이게 12,000원, 13,000원이에요. 옛날 우리가 티움바이어도 똑같죠. 15,000원 샀는데 얘가 갈 자리에서 안 가고 메디팩토는 아주 잘 가는데 티움바이어는 깎으로 그때 12,000원, 13,000원 빠져서 더 사라고 그랬죠. 소마젠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소마젠, SK바이오팜, 솔트록스 다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4개월 동안 5만원과 6만원의 박스에 있었습니다. 6월달부터 현재까지. 그러다가 요번에 화웨이 제재하고 나서 오히려 땡겨버렸어요. 화웨이 제재하고 확산되니까 반사이익이야. 진짜 반사이익 되는지 10월 초에 실적 노출되는 거 다 반사이익이래요. 그러면 의심해 보는 거죠. 언론에 나오는 거를. 뭐 삼성전자 8만원 간다. 뭐 2600 간다. 그 언론 플레이 항상 의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가상위 종목은 우리가 고점 대비 30%단 오는 것만 사드립니다. 30에서 40 사이. 그게 SK바이오팜, SK우선주. 요것만 해서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거 외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든 카카오든 갑자기 고점에서 한 30% 빠지면 그때 권해드릴게요. 없으면 안 합니다. 가격 매력이 없어서요. 요런 기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 인증은 제가 오늘 아까 자료에도 상대 속도 우리가 녹십자 MS 급등할 때 녹십자 웰빙 가갖고 C 소식 하라듯이 오늘 한국 정보 인증만 갖고 계신 분만 대응하십시오.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한국전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자 보내드렸죠. 오늘 상한가 근처 9,400원, 9,600원 상한가인데 여기 오면 70%까지 팔아라. 그리고 오히려 판 거를 한국전자금융이나 전자인증으로 이동해라. 심지어는 이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료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정보인증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매매하는 영역이에요. 그거 판 거는 한국전자금융이나 전자인증이나 이런 걸로 이동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한국 시리즈라고 그랬죠. 제가 KG 이니시스나 NHN 사이버걸제 이런 것들 우량주인데 안 하겠다 그러고 그거보다 잡주 수준인 한국 시리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바닥 타짜 선수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이쪽 건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렸죠. 그러면 오늘 갑자기 한국정보인증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상한가 근처. 그럼 70%까지 파세요. 30%만 남기고 이제는 30%는 데드 잡아드립니다. 9,000원입니다. 9,000원 깨면 다 파세요. 그리고 9,000원을 안 깨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내일 팔자고요. 그리고 요거 판 거는 전자금융 보세요. 전자금융. 얘는 오늘 전자인증부터 볼까요? 얘도 제법 올라가네. 한국전자인증은요. 전번 얘도 9,400원. 9,000원. 그러니까 오늘 얘가 상한가 가면 얼마인가요? 아이고 8,600원 밖에 안 되네. 만약에 얘가 한국전자인증이요. 상한가를 들어가요. 8,500원. 그러면 50% 파세요. 그거 오지 않는 한 그냥 가만 계세요. 그리고
한국 나머지 판은 오늘은 한국 전자금융으로 가시죠. 얘는 3%도 안 움직여요. 얘는 아주 다른 거에 비하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미운 오리로 가요. 한국전자금융. 얘도 8,500원과 9,500원 사이 오면 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전략을 짜봅니다. 이게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수익률 게임은 우량주 시가상위 종목에서 나는 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저가 옐로칩이나 정책 테마주나 이런 모멘텀 관련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S가 갖고 있느니 지금 한국 정보 인증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보세요. 이런 에너지. 우리가 이런 데 집중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이게 1 갈 때 3배에서 5배 가는 거에 집중하자고 그랬습니다. 지수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600 갑니까? 2200 갑니까가 아무 의미 없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상대 수익률로 큰 수익 내겠습니까? 그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리즈 오늘 한국 정보 인증은 70%까지 마무리합니다. 70%까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자금융으로 갑니다. 전자인증은 오늘 애매해요, 위치가.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요렇게 요쪽 섹터도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소마젠 이거는 티움바이오 하는 애들이 같더라고요. 창고 조사해 보니까. 지금 신규 상장 종목에서 SK 바이오팜 갈 때 같이 움직일 종목. 솔트룩스, 뭐 소마젠, 뭐 이런 것도 찍어드렸는데 지금 티움바이오도 이때 기억나시죠? 이때는 메디팩토하고 티움바이오를 쪼칭 종목으로 찍어드렸습니다. 메디팩토. 우리는 팔았는데 엄청 헐할 만큼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그 사모펀드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모펀드나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이 제가 찍어드리는 게 위더스 제약, 그 다음에 그 신규 상장 IPO 관련된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집중. 그건 지수가 급락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매드팩터는 어떻게 팔아먹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히 뭐 한 8만원과 9만원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땡겨요. 그러면서 박스로 팔아먹을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매드팩터입니다. 그리고 소마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모멘텀이냐면 모더나 이제 백신, 그리고 얘 대주주가 마크로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티움바이오 같은 흐름이 나오는 타임. 그러니까 요거는 악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만 보시면 그 녹십자가 유바이로직스 그 상장 전에 그 1,800원에 투자했죠. 얘는 2,800원에 투자했습니다. 2,800원이요. 지금 15,000원, 2만원 간 주식을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2,800원에 투자한 게 요번에 상장시킨 겁니다. 전화사채 전환시킨 거죠. 그럼 또 그러면 놀래갖고 막 이거 2,800원짜리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모더나 그 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이 언제 모멘텀이 나오고 전략화되느냐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2,800원짜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 못해요. 이쪽하고 인간관계가 계시거나 상장 전에 작업을 하셨거나
창투사나 벤처 쪽에 이러한 연결고리에, 그리고 이쪽 세상 가려면 기본 왁구가 10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100억 이상 있어도 잘 안 붙여줘요. 이쪽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2,800원짜리 200만 주가 상장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신나게 팔아먹겠죠. 여러분들 그 녹십자 260만 주 1,800원짜리를 얘네들이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마제는 신규 상장 종목에 SK 바이오팜이 언제 움직일까? 모더나 또 그 다음에 그 백신 이런 모멘텀으로 접근하십시오. 뭐 신규 상장 전환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세상에 노는 분들의 매매 위치니까요. 뭐 신라제는 4,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요쪽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 대주주가 마크로젠 그리고 서정선이라는 분 요런 거나 기억하시고요. 이제 모더나 주가만 추적하십시오. 모더나 그리고 요새 SK 바이오팜이나 요런 쪽 에너지들은 다들 사모펀드 주인 있는 종목들 다음 그림을 위더스약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나올 때를 기다리십시오. 뭐 매드팩도 같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뭐 그렇게까지 큰 에너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각을 실전에서 잘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SK 바이오팜이 모더나 아니면 SK 바이오팜 신규상 솔트룩스 그 다음에 소마젠 SK 바이오팜 그렇게 세 개지를 짝을 져 놓으세요. 요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보다는 삼성 SDS, CJ보다는 CJ 대한통운. 이렇게 제목 줘서 자료 올려드린 거는 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물류 워렌 버핏이 종합상사 일본 샀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하반기 내년 연초 4월달 서울시장 선거까지 이 시장에서 남아있는 에너지의 대표성이 물류다. 인공지능 AI다. 이렇게 체크해 드렸고요. 하나 시스템은 오늘 아침에 판 거 그대로 이미 껴놓으라고 그랬을 텐데요. 종가에 껴놓으시겠다고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한테 안 물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고점에서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거는 한화 시스템. 이 하나 시스템에 대한 전략은 오전장에 이거 많이 뺐네요. 12,000원, 12,000원까지도 빼네. 오늘 진폭이 거의 뭐 2,000원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다시 껴 넣으십시오. 뭐 단가는 지금 하시죠. 뭐 12,000원까지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판 거 지금 다 껴 놓으시고 얘는 오전장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오전장에 왜 이러한 하나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냐. 지금 김현종 그 다음에 아침에 쭉 설명해 드린 거요. 아침에 어디다가 설명했나요? 오전장 특집 내가 어디다가 올렸는지 또 하도 여기다 올려놨네요. 예, 11시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자료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어저께 하나 시스템이 오늘 급등했었던 거는 이 한국형 방어 체계. 갑자기 미니 이지스함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나? 전에는 김현종 씨가 이제 고체 연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한전기술 세팅시켜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실세 김현종 안보실장 전에 한번 뭐 우주 한국형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산돼야 된다. 여기에서 이 미국이 글로벌 전략이 바뀌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 일주하면서 쿼드 플러스 이거 아침에 설명해 드렸죠. 다이아몬드 전략에 한국과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끼려고 그런다. 여기에서 중국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격.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간단히 얘기해서 항공모함, 뭐 핵잠수함, 그 다음에 뭐 고체 연료로 허가해주고 미사일 탄도사거리 늘려주고 이지스함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다 중국하고 미국의 전략적인 흐름이 바뀐 겁니다.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부산에다가 물류를 짓자. 그래서 오늘 부산산업사라고 그랬습니다. 신규 사는 거는 특수건설 동방성기 뭐 가덕도신과 물류. 그래서 CJ 대한통운 글로비스 내년도 4월달까지 또 연초에 무벡스 상장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 싸그리 다 물류입니다. 물류 이런 게 다 연골고리로 전략화시켜라. 이거는 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국형 시리즈 할 때 이제 디지털 화폐, 스마트 결제 이런 것들 안랩, 비덴트 한국 시리즈 아직까지 안랩과 비덴트는 뭐 목표 단가가 안 와서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고요. 이렇게 목표 단가 오면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 인증을 절반 매도 그런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요거는 오늘은 한국 정보 인증만 팔고 나머지는 제가 냅둔다고 그랬고 나는 반 팔래요 하는 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도 8,500원, 9,000원 정도 오면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벌써 방송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요 수익률로 챙기겠습니다. 잔파동 타겠습니다. 라는 건 물량 50% 같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냐. 전쟁터에서 소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뒤로 질문하지 마세요. 스스로 엄폐 찾아다니면서 목표가 고지는 적인데 고지는 9,000원이거든요. 얘도. 그때까지 계속 싸우시든지 나는 반은 끌고 가고 반은 팔았다 샀다 하면서 그러면 끊으셨으면 요거는 500원 정도 진동폭을 빠지면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한국 정보 인증만 팔아서 한국전자금융으로 이동하는 전자인증은 이미 10%대가 올랐기 때문에 있는 분들 그냥 들고 있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보 인증만 뭐 100%까지 팔아도 좋습니다. 뭐 얘가 단기 수익률이 최고네요. 우리가 굿자 볼 때까지 잔파동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동안. 이제 오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박히는 거야. 창고에서 꺼내요. 때려요. 100%를 때리시든 70%를 때리시든 그리고 그거를 못 간 종목. 지금 현재에서 가장 못 간 거는 전자금융이네요. 오늘 같은 날에도 3%밖에 안 움직이니까 이놈으로 가겠습니다. 팔아갖고 마치 그때 비트컴퓨터 팔아갖고 유비케 5,000원짜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대박 먹었죠. 상대 속도주 종목. 같은 색깔에서 순환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갑니다. 선물은 321에서는 아까 문자 보냈는데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때려요. 다시 때려요. 여기서 때리는 거는 손절단가 321.50입니다. 50을 돌파하면 어떻게 한다? 1포인트 올려요. 322.5에서 때려요. 이거는 오버나잇 전략입니다. 그리고 콜은 장 마감 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요것도 기승전 삼성전자. 기승전 삼성전자. 요번에 54,000원에서 61,000원까지 올린 요 날짜 하나, 요 날짜 보세요. 8월 31일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이 2,500 넘어서 2,600까지 갑니까? 삼성전자 65,000원 돌파해서 7만원 갑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요번 금요일 기점으로 다음 주에 다시 55,000원을 공격하면요. 그 파생 연동 변동성 전략이죠. 이거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삼성전자를 산 애들 항상 삼성전자는 거의 하루에 1,000만 주 때릴 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삽니다. 이게 추세 매수인지 올려놓고 죽이려고 해서 매수하는 건지 이거는 언제 판가름 되냐? 다음 주에 판가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그리고 또 한번 배터리 데이요. 배터리 데이. 9월 22일. 그 다음이 제가 전에 한번 선거 배터리 데이하고 그 다음 선거는, 그 다음 선은 10월 5일과 7일에 3, 4분기 실적. 요렇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연도 삼성전자 매수해놓고 지금 선물 매도를 누적화시킨 애들이 삼성전자 올렸다가 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지도 다음 주에 판가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테슬라 100%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루에 20% 빠지고 500불에서 330불까지 빠질 때 미국 그때 테슬라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저께 440불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테슬라라든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4등분 법칙, 항상 고가 저가를 4등분해서 대장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한테 물을 거는 이 손정희의 거래, 이 회장님의 거래, 이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생 매매 하셨으면 이 손정희 회장이 어떤 분은 요번에 나스닥 거래로 땡겨놓고 엄청 수익 났습니다. 뭐 9조 수익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분도 계세요. 손정희 회장만 할 겁니다. 이제 서서히 노출될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근데 만약에 이분이 콜옵션 매수를 외가격으로 했거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500불 시연한다라고 하고 승부를 걸었어요. 그럼 이분 투자한 거 휴지됐습니다. 휴지됐어요. 벌써 이미 휴지됐어요. 그쪽은. 뭐 1조를 투자했든 2조를 투자했든 다 빵으로 갔을 겁니다. 콜옵션 매도했어야 수익이 날 겁니다. 그 포지션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옵션 매매를 건드렸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무모한 배팅을 했을까 할 때 그동안에 그 위워크라든지 뭐 해갖고 이 비전 펀드가 한 20조 이상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한 방에 복구하려고 그랬나? 그런 무모한 짓을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래가 수상해요. 엔비디아 손정희 ARM을 이게 4년 전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년 전에 산 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이 중국 팽권 시진핑, 미국 영국 트럼프 대통령 손정희 의장. 이 400억 달러 살 때는 요게 이제 320억 달러 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80억 이익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래냐면 계약금 20억 받은 겁니다. 그리고 215억 달러를 주식으로 받았어요. 주식으로. 그 다음에 계약금 받고 100억 달이 이 현금인데 어느 찌라지에는 들어온 돈 현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그 해치펀드들끼리 돌아다니는 찌라지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요번에 옵션 매팅에서 한 150억 날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150억. 그러면 요번에 이 계약이 손정희 회장은 퉁친 계약이에요. 옵션에서 실패한 거를 메꾼 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 해치펀드 쪽에는. 그래서 실제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식으로만 받았다. 그리고 이게 들통날까봐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 왜냐면 이게 이제 내년도에 그 감사 보고서 내고 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감사 보고서에 요번 매매가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소프트뱅크를 지금 뭐 비트코인 손실하고 위워크 손실하고 그동안 엄청난 거의 한 금액으로 한 20에서 25조가 날렸다고 그럽니다. 이분. 그래서 이런 다음 수는 상장 철회라는 이 뉴스가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보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거를 인수할 수 있던 거는 이제 중국 때리기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거래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가 손정희 회장이 테슬라, 애플 막 땡겨갖고 외가격 콜옵션을 걸었는데 갑자기 고점에서 10% 급락했잖아요. 거기서 외값 가는 게 휴지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하면 대박이고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휴지고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겠죠. 어떤 거래인지 한번 나중에 거의 빠르면 한 달 후 아니면 내년 정도 이게 들통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수익, 구조 수익 났다는데 여러분들 요새 손정희 회장님 그 관상이나 이렇게 보면 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분이 저렇게 10조 이상 돈을 먹은 사람인가 할 정도의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 금요일 이후의 변동성은 끝내줄 것 같아요. 끝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22.5, 323.5에 324.5 하나씩 때려갖고 325만 5개 정도 때려라. 아침에 떠들었고 아까 이제 320일 분기 청산하고 마감 때 다시 때리십시오. 322.5점은 한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금요일날 할래요. 금요일날 배팅 규모 키워갖고 하는 건 금요일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파생의 또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것들 뭐 하나 시스템 파도 타기 그 다음에 IPO 연결고리 그리고 스마트 결제 보안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그동안 세팅했던
한국정보인증 거의 100% 팔아. 그리고 정보인증이나 전자인증이나 전자금융으로 이동. 아니면 오늘 아침에 뭐 부산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세력 종목들 그런 걸로 이동해서 전략을 조절해 보죠. 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드렸으니까 전 다음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10시 반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면 뭐 매트릭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놓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3시에서 3시 15분 사이에 음성으로 전략을 짜 드리죠.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 사인 보낸 것들은 부산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진핑이 한국 오고 이쪽 그 반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다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자유화. 그래서 하나투어라든지 우리가 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금강산 재개 가능성, 그 다음에 또 물류죠. 물류 핵심이 현대 무벡스가 물류입니다. 뭐 이러한 연골고리. 나머지는 뭐 스마트 결제 보안, 그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만,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주인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녹십자 웰빙은 제가 다 100% 매도하자고 했는데 왜 또 18,000원대 다 팔자고 그랬는데 50% 들고 계신다고요? 그냥 당분간은 저는 그냥 가두리 14,000원 15,000원 오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날 제가 100% 다 팔자고 그렇게 문자까지 보내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18,500원에 다 파시라고 욕심내지 마시고 어제 다른 일 보느라고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뭐 그게 운빨이죠. 뭐 그럼 할 수 없죠. 뭐 다음 기회 기다리십시오. 다음 기회. 이게 14,000원, 15,000원까지 죽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18,500원, 19,000원 오면 그때나 잘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3시 이후에 뵙겠습니다.